2023년 8월 초하루 유구의 약사행사 생물림 독보를 읽겠습니다. 생물님께 예.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네. 오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푸짐하게 드셨을게요. 비가 와서. 그리고 철도가 파업한다고 그래갖고 이거 철도 파업하면 안 돼요. 걔들 월급 엄청 많아요. 근데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망하려고.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그 공산주의 애들이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뭔 줄 알아요? 그 6.25 때 있죠. 6.25 터지기 전에 가장 먼저 건든 게 그 전기예요. 그 다음에 철도를 같이 건드려요. 그리고 노동자가 앞서요.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대가 들어오면 꼭 요 세 가지를 건든다는 거 잊지 마셔요. 그래서 교통을 마비시키려고 그래요. 좀 너무 안타깝게도. 그런데 2023년 이런 시점이 와요.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. 예. 대통령 이름이 중요한가요? 예, 엄청 중요해요. 대통령 이름,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절대 뽑으면 안 돼요.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유교는 바로 정치예요. 풍수가 정치인 거 아세요? 그리고 정치를 하더라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댓글 함부로 달지 마세요. 아셨죠? 제가 윤석열 싫어한다고 그랬죠? 절대 달면 안 돼요. 윤석열에 대해서 함부로.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진정한 유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댓글은 많이 다셔요.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뭐 윤석열이가 잘해요 이거 봐요. 제가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죠? 효종이라고 그랬죠. 효종이 인조가 다 망쳐먹은 조선을 지가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애쓰다가 결국 독살당해서 죽는 임금이요. 그래서 군사력을 엄청 강하게 만들거든요. 그리고 군사력을 10년 만에 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를 딱 치려고 하는 순간 죽어버린 겨. 이해 가시겠죠? 그런데 똑같이 그 시대가 똑같이 들어와서 윤석열도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이번 26일 날 군사 퍼레이드를 한대요, 서울에서. 그래서 저도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. 그거 다 촬영하려고. 왜? 일단은 군사력을 촬영을 해야지.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안책이 생겨요. 그래서 윤석열은 바로 국방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임금이 됐던 거. 왜? 효종이니까. 이해 가시겠죠? 그리고 그 역사 제가 딱 말하면 효종이 그대로 오는겨. 그 다음에 효종 다음 임금은 진짜 삐리삐리한 사람이 되는겨. 진짜 때려 죽일 정도로 신하들한테 끌려가는 임금. 그 다음이 이제 숙종이 나오는겨. 그래서 저는 숙종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. 숙종이 돼야지 다시 왕권 확립이 되고 도덕 확립이 돼요.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앞으로 더 지나가야 돼요. 앞으로 저기 때 와요. 다음 대통령 5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지금 8년 후에 나온다는 게 숙종의 시대가.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. 그러면 제가 본 대로 2031년 정도에 대통령이 나오면 그가 바로 숙종이 될 확률이 높냐 안 높냐가 결정이에요.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2, 3년간은 정치에 휘말려 버려요. 그리고 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돼요. 그래서 2035년에 그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게. 그래서 숙종의 시대가 끝나면 또 삐리삐리한 대통령이 하나 나오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영조와 정조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.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영조와 정조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역사만 조금만 알면, 유교를 조금만 알면 우리가 쉽게 역사를 손바닥에다 놓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 달 초하루 때는 이 문제가 많이 낼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. 다음 달은 예언이거든. 2024년 예언. 복등할 시대. 불기운이 들어와요. 그리고 본인들 갖고 있는 그 사주첩 있죠. 그걸 보면 내년서부터는 갑자월부터 시작해요. 갑자월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 복등할 시대가 들어오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갖고 와보셔요. 그래서 내년에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는가. 저만 예언하면 안 되고 여기 신도들은 다 예언자가 돼야 돼요. 이해 가시겠죠? 복등할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? 복등하, 두루의 시대. 지금은 구름의 시대거든요. 2023년은 구름의 시대. 그런데 내년은 바로 복등할 시대, 불의 시대예요. 엄청 덥겠죠?
예, 이번보다 더 더워요. 그리고 봄이 엄청 메마르고 막 이런 시대가 들어와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내 사주첩을 보고 내년에는 갑자월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갑자월 그 보시면 딱딱딱 나와요. 아셨죠?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뽑을 때도 이름을 보고 대통령을 뽑아라. 이해 가셨죠? 가장 기본이요, 이름.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을 풀이하면 대한민국이 죽느냐, 대한민국이 사느냐가 결정돼요. 그 이름 하나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덕이 없는 세상이 들어오면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겠어요? 이름자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. 예를 들면 윤보선 정부 때 얼마나 도덕성이 퇴폐가 되고 이승만 정부 때 후반기에 도덕성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아시죠? 막 비리는 기본으로 있고 엄청나게 퇴폐했어요. 그때 당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걸 잡는 데 시간이 5년 걸렸어요. 그렇게 잡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후에도 또 도둑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레임덕 때문에. 그래서 정확하게 대통령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. 이해 가셨죠? 그거는 매년 제가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앞으로는 대통령 이름을 풀이해 주려고 그래요. 그런데 그때 발표하면 선거법에 걸려요. 또 재판받아야 돼요. 그래서 신도들한테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방송하려고 그래요. 그러면 엄청 정확하잖아요. 그리고 미리 다 얘기해놔요. 우리 종교는 다 세상을 배우는 종교다 이렇게. 이해 가셨죠? 그래서 손바닥에다 올려놔서 내가 바로 그 세상을 떡 주물르듯이 주물르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. 그럼 재밌겠죠? 그래서 다 도사가 되는 겨. 다 기본 딱 도사.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제 유튜브 보시고 초하루 때 그 기 깜빡깜빡만 안 하면 벌써 도사 다 되시오. 아시죠? 예.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깜빡깜빡들 해요. 한 번 더 뚫어야 될 것 같아요.